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그 415페이지를 처리네요. 415. 오늘 오시는가 봐? 제가 찍었어요. 또 셀프로. 415쪽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 조금 어려워요. 거기에 사람이 세 사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그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416쪽 그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이 이제 머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림이 조금 잘 못됐어요. 일단 그 요약자 갑, 낙약자 을, 그 낙약자가 채무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두 사람 사이 중간에 보상관계, 기본관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요약자와 낙약자, 채무자 사이를 보상관계, 기본관계라 그래요. 자, 오늘 그림을 좀 바꿉니다. 이렇게. 그림을 깨우세요. 일단 중요한 게 이제 자, 갑을 요약자 나오겠지만 청약으로 요구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이제 승낙으로 약속한 자, 낙약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통에서는 수업할 때 갑이 이제 을과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한다. 그러면 매도인 요 사람을 채무자라 그래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자죠. 갑이 채무자인데 채무자고 이쪽이 채권자예요. 소유권 이전 의무자, 소유권 이전 채무권자죠. 근데 의무자 권리자 이쪽에서 반대가 됩니다. 낙약자가 채무자가 돼. 그래서 이제 헷갈려요, 학생들이. 낙약자 채무, 그건 단순히 암기해버리세요, 그냥. 낙약자가 채무자다. 이 사람이 채무자니까 갑이 채권자가 되겠죠? 채권자. 그러니까 채무자와 채권자가 바뀌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했죠, 그죠? 갑과 을이 하면 갑이 청약자, 을이 성낙자 이렇게 수업한단 말이야. 청약을 하고 성낙을 하고. 이걸 줄임말이에요. 청약으로 요구한 자. 이거하고 이제 반대가 되니까 요약자를 바꾼 거야. 청약으로 요구한 자. 그 다음은 성낙으로 약속한 자.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갑과 을이 1월 2일 날 이 집을 팔고 산다. 매매로. 1억. 여기까지는 아직 청약자, 성낙자가 맞아. 아직 요약자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아직까지 채무자, 채권자야. 여기다가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관계, 기본이라고 돼 있죠. 이걸 외우라고 그랬어. 기본관계, 이걸 보상관계라 그래요. 기본관계, 보상관계. 기본은 쉬우니까 오히려 보상관계도 많이 됩니다. 보상관계. 이 사람을 보낙 이렇게 연결시켜요. 그럼 이제 기본관계, 보상관계를 하면서 여기다가 플러스 보태기 계약을 한 개 더 한다는 거예요. 계약을.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면서 자 2월 1일 날 이행기를 정해요. 이행기에 내가 너한테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 이 집에 소유권 등기 해줄 테니까 돈을 1억을 나한테 주지 말고 엉뚱하게 제3자한테 줘라 이거죠. 제3자한테 이행할래 라고 이제 청약을 했어. 우리 좋다. 내가 너한테 2월 2일 날 소유권 이전 받으면서 돈은 A한테 줄게. 성낙하는 거야. 이 사람이 다시 청약과 하나 더 했죠. 이걸 이제 제3자한테 이행한다는 약관, 제3자 약관을 갖다 붙인다. 우리 삽입한다 그러죠. 삽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제3자는 1억만 받을 권리가 발생했죠. 1억 받을 권리. 이 사람은 수익자라 그래요. 이익만 보는 사람. 이거 제3자죠. 아무런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이 이익만 받으니까 수익자라 그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집을 팔면서 여기다가 제3자 약관 붙입니다. 2월 1일 날 소유권 이전해 줄 테니까 돈은 나한테 주지 말고 이렇게 주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보상관계라고 그래. 그럼 왜 이 돈을 갖다가 보상을 이렇게 해주냐 이거야. 이렇게 이걸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 그래. 이게 이제 유효해야 이게 이제 유효하게 되면 갑은 2월 1일 날 이전해주고 소유권 이전해주고 대금 주면 돼요. 문제는 이제 이행기에 2월 1일 날 갑이 소유권 이전 안 한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죠. 을이 2월 1일 날 대금 안 준다? 채무불이행이야. 그러면 계약은 해지하겠죠.
조금 해제는, 자, 해제권은, 자, 이 당사자, 갑이나 을이 해야 돼. 을이 돈 안 주면 갑이 해제, 갑이 소유권이전 안 하면 을이 해제합니다. 해제권은 당사자의 권리. 얘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금 부동산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만약 보험 계약할 때 그래요. 자, 갑이 이제 보험 계약자죠. 보험회사에 가서 내가 한 달에 보험료를 꼬박꼭 낼 테니까 이제 내가 사망하면, 아니면 내가 부상을 당하면 돈을 나한테 주지 말고 A한테 보험금 줘라. 이런 게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이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또는 우리 택배입니다. 택배. 갑이 을 택배회사에다가 내가 택배를 줄 테니까 이 물건을 이렇게 배달해라. 이게 이제 제3자를 위한 택배계약이죠. 세상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수익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3자는 권리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자, 제3자는 둘이서 계약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을이 알려줘야죠, 이제.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서 보험 계약했구나. 그럼 우리 택배 계약 생각해보죠. 택배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무조건 택배 받습니까? 안 받죠, 그죠? 누가 보내는 거 보잖아. 누가 보내는 거. 보고 자기가 받고 싶으면 내가 받을게. 여기 수익여사 표시라 그래. 내가 받겠다. 수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이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자, 만약에 딱 보니까 이상한 게 와서 안 받아야죠. 이게 마약이다. 마약 받으면 안 되잖아. 마약 받아가지고 먹으면 감옥에 간단 말이야. 그래, 이 사람은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자유야. 내가 받겠다. 수익 의사 표시하면 이제 받을 권리, 즉 여기 1억 받을 권리라면 1억, 마약이라면 마약, 이런 이 권리.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한 이걸 이행 청구권이라고 그래. 이행 청구권이 발생. 그래, 달라라고 이행 청구권이 발생. 여기 우리는 1억을 합니다. 근데 이행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얘가 이행을 안 한다. 그럼 채무불이행이잖아. 채무불이행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3자는 이행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 이 2개밖에 없어요. 이거 시험 잘 봅니다. 이 2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바로 해제권 이런 거 못해. 자, 해제를 못해요.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이 잘못해 해제 못하고, 또 얘가 미성년자를 취소 못해. 해제하지 못하고 취소하지 못한다. 이게 답으로 가장 많죠. 그럼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해제하면 원상회복 청구권이 발생해요. 원상회복 청구를 못하는 거죠. 또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인데 부당이득 청구도 못해요. 요 2가지는 요 당사자의 권리야. 해제권, 취소권,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은 전부 당사자, 갑과 을의 권리입니다. 여기서 거의 출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수익여사 표시는 형성권이라 그래. 형성권이니까 자기 해도 되고 안 해도 일방적 의사 표시입니다. 올 때 요보낙, 요 계약이 유효가 돼야 돼요. 요보낙. 이게 만약에 이게 무효라면, 이게 효력이 없는 무효라면 갑은 아무런 권리 의무 없죠. 을도 권리 의무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끔 내는 게 요 갑과, 그러면 갑과 A 사이의 관계, 이걸 무슨 관계냐? 갑과 A 사이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 근데 갑이 심심하니까 이제 을한테 가서 자 택배를 주면서 A가 불쌍하니까 A한테 옷 한 벌 갖다 줘라, 아이스크림 갖다 줘라 할 수도 있겠죠. 이 관계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대개 보면 이건 이제 대가 관계라 그러는데, 대가 관계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가 관계는 대가 관계는 이제 뭐냐면 A하고 갑이 정여로 많이 씁니다. 공짜로 주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대가 관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뇌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뇌물로 둘이 대가 뇌물로 사가 항상 줄 수도 있죠. 이 대가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대가 관계가 만약에 무효나 취소가 되어도 이 계약에 전혀 영향을 미쳐요. 영향은 요 보상 관계입니다. 요 보낙, 요게 계약 내용입니다. 이건 계약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럼 하나씩 가보죠. 그럼 앞으로 좀 바꾸세요. 박스. 자,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채무자 그 둘이 관계를 보상관계 기본관계 요게 유효가 돼야 돼. 그리고 갑과 병을 매누려 병을 A로 바꾸세요. 여기서는 병으로 많이 내는데 공부할 때는 A로 공부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렇게 이제 병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선의의 제3자를 할 때 나온단 말이야. 이 사람은 선의의 제3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A야.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선의의. 자, 만약에 요게 이제 만약에 107조, 108조, 109조다. 비진이 표시로 무효다. 이 사람은 선의의 제3자가 아니에요. 또 착오로 취소했다. 선의의 제3자가 아닙니다. 자, 그럼 그렇게 좀 바꿔놓고 앞으로 돌아오세요. 의로 415페이지. 자, 의 한번 읽어보죠. 설명했으니까. 의 동그라미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하면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 당사자가 바로 요약자 갑과 낙약자 을입니다. 요약자 갑과 낙약자 을이 자기들 명의로 갑과 을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이하여 제3자 A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 일방이 바로 을이죠. 을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을 말합니다. 네, 조심해야 돼. 이 A가 을에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행 청구권. A가 이제 자 이렇게 이행을 청구해야 돼.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금 달라 이렇게 하지. 이 보험계약자한테 가서 보험금 달라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을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예컨대가 바로 이겁니다. 예컨대가 갑이 자신의 주택을 을에게 10억을 1억을 하세요. 1억에 매도하면서 자, 제가 맨날 1억으로 수업하니까 이걸 또 1억으로 하면 이상하니까 10억을 한 거야. 10억으로 출제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전부 1억입니다. 1억에 매도하면서 갑과 을의 계약으로 을이 매매대금 1억을 병이 이제 A죠. 그죠? 제3자 A에게, 이거는 병이라고 놨고요. A에게 지급하기라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때, 자, 줄거세요. 갑을 요약자, 이걸 외워야 돼. 요약자. 을을 낙약자, 채무자. 병, 제가 수업은 A를 제3자 수익자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고 이제 박스 그림을 자, 갑과 을 사이를 보상관계, 기본관계. 갑과 A 사이를 대가관계를 그래. 대가관계. 그 점을 기억 잘 해야 돼요. 그럼 그 양거리 2번 내려오면 제3자를 위한 계약 얘들이 나오죠. 1번. 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이겁니다. A를 위한 보험계약. 이게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또 병존적 채무인수. 병존적 같은 말 중첩적 채무인수는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거 외우셔야 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2번 반대. 무조건 이제 우리가 인수란 말이 나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또 인수도 계약은 계약인데 자기들이 계약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 밑에 2번 면책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이거는 제3자를 계약이 아니다. 이게 아닌데 예외적으로 앞에 중첩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중첩 같은 말 병존이죠. 중첩을 같이 한다는 거죠.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는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자, 중첩적 채무인수, 병존적 같은 말, 병존적 채무,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예를 한번 보죠. 중첩적 채무인수. 자, 근데 이제 갑이, 자, 을이 갑에게 1억 빌렸어. 이 사람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채권자. 갑이 돈을 1억 빌려줬어요. 을이 빌려줘. 채무자. 그러면 우리 채무자 갑인데 이 병이 와가지고 자, 을아, 너가 1억 줄 채무를 내가 또 인수할게. 둘이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채무를 이렇게 받아 인수한다는 거죠.
채무를 그러면 병이 채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자 이게 면책이 들어가면 없어져요. 근데 면책이 아니라 을도 채무가 있고 병도 같이 지다는 거예요. 병존적으로 같이 채무자가 되자. 그러면 종책적 채무. 그러면 요 두 사람 사이 계약이죠. 얘는 계약을 몰라요. 그리고 이쪽이 요약자, 낙약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이 좋다. 내가 수익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수익자가 되죠.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병존적이 아니라 면책적 가볼까요? 똑같았는데 을이 채무자였는데 을은 채무가 면책되고 병만 새로 채무자가 되죠. 그러면 요 둘이밖에 없잖아. 이건 없어지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거 좀 기억 잘해야 됩니다. 거기다 판례 원본 나오잖아. 판례 병존적 같은 말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자가 수익자가 되는 거야.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해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다음 2번이 중요합니다. 출연의 원인 관계. 자, 그러면 요 1억을 출연한다는 것, 이 출연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야. 출연은 주는 게 출연이죠. 출연. 이렇게 주는 거, 출연. 돈을 왜 출연하느냐? 이 출연의 원인 관계가 이제 보상 관계하고 대가 관계가 있는데, 보상 관계는 계약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 계약 당사자끼리 관계니까. 그러나 얘는 당사자가 아니잖아. 제3자지. 그래서 대가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영향을 안 미쳐요. 자, 1번 줄 긋고 보상 관계 같은 말 기본 관계입니다. 반대 외워야 돼. 요약자와 낙약자와의 관계야. 자, 동그라미 1번. 보상 관계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출현하는 원인 관계입니다. 자, 줄고 나간다. 워낙 중요해요. 보상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본질, 본체, 본요소, 본질이므로 보상 관계가 흠결은 없다는 거죠. 부존재. 보상 관계 흠결 부존재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 보상 관계가 흠결되어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면 이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합니다. 이 계약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따라서 2번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무효가 되었죠. 취소되면 제3자의 급부 같은 말 이행 청구권은 소멸 이거죠. 이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돼버리면 이 권리가 발생 안 하죠. 이 이행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다음 양가로 2번 대가 관계는 이 요약자 갑과 A와의 관계죠. 이거는 계약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가 당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니니까 대가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동그라미 1 대가 관계란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출현하는 원인 관계입니다. 대개 뇌물로 주는 경우도 많아요. 뇌물. 위에 의해서 갑이 을과 계약을 맺은 이유는 자 줄거보죠. 갑이 자 제3자 병에게 부담하는 10억에 1억의 채무 변제일 수도 있고 또는 갑이 병에게 1억을 증여할 수도 있고 뇌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대가 관계는 뭐 증여든 뇌물이든 채무 변제든 상관이 없어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2번 가장 중요합니다. 2번 이러한 대가 관계는 뭐 변제든 증여든 한서적은 뇌물은 무효잖아. 뇌물이든 간에 요약자 갑과 수익자 간의 내부 관계를 줄거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은 아닙니다. 제3자 계약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3번 운학 중요하고 3번 대가 관계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대가 관계 없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한다. 왜냐하면 계약 체결하는 사람이 갑과 을이잖아. 갑과 을이 보험 계약이든 체결하면 돼. 매매 계약.
이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보험계약 체결할 때 이제 갑이 을과 이제 보험계약 체결하면서 내가 다치면 우리 아들에게 보험금 지급하라. 그러면 이제 갑이 A하고 뭐 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와 같이 이 관계가 없어도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자, 따라서 대가관계가 없어도 제3자를 이야기는 성립하고 또 대가관계가 없거나 흠결되거나 하자가 있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 성립이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밑에 판례 중에 표시하고요. 자주 나오는 판례 읽어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원이 된 자,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걸 뭐라죠? 줄여서 대가관계라고 그래. 이른바 대가관계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그에 의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른바 기본관계 성립이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잘라주세요. 이 대가관계는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고로 또 잘라주고, 낙약자, 을은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 법률관계가 이게 무효다. 무효가 되더라도 을은 A에게 이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사회 법률관계에 대한 무효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잘라주고, 문장이 3개야. 또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상실 이유로 자신이 낙약자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도 없다. 워낙 자주 나와요. 자, 이 대가관계가 없다. 아니면 대가가 아예 없다. 즉 부존재한다. 없다는 거죠. 또는 있긴 있는데, 자, 뇌물이니까 무효다. 자, 얘가 미성년자로 취소했다. 또는 해지했다. 이런 하자가 있더라도 갑은을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또 을도 A에게 거절할 수가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게 잘못되면 영향을 미치죠. 이게 잘못되면 영향 안 미쳐요. 자, 그 점 기억하고 3번에 성립 요건 갑니다. 성립 요건은 요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유효해야 되겠죠. 요약자 갑과 낙약자 을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이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이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되면 얘는 권리 취득할 수가 없겠죠. 거기에 해설 나오죠.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이 잘못되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면 제3자는 권리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제3자 약관이라고 그러죠. 자, 동그라미 1번,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제3자 약관이 있어야 됩니다. 제3자 약관.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자, 요때 제3자. 자, 우리 보험계약 체결할 때, 자, 아직 갑이 시집을 안 갔어요. 갑이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체결하면서 내가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계약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집을 안 갔으니까 아직 애가 없죠. 애가 없어요. 나중에 애가 태어났어요. 한 3년 있다가 애가 태어나죠. 이와 같이 이 계약 체결할 때는 제3자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현존할 필요가 없다고 2번입니다. 제3자는 계약 체결할 당시는 현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계약 체결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언제 얘가 사람이 돼야 되느냐? 수익 의사 표시할 때 보험금 달라라고 돈 찾으러 갈 때만 현존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수익 의사 표시를 할 때만 보험금 찾으러 갈 때만 현존 특정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제3자에게 약간의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담을 지우는 것도 가능하다.
자, 밑에 이제 동그라미 1번 가면 동그라미 1.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대가 지급 기타 일정한 부담하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보험계약할 때, 자, 만약에, 자, 이 사람이 이제 A를 위해서 보험계약하면서 내가 만약에 사고 당해가지고 보험료를 못 내면 너가 보험료를 내라. 알았다. 이렇게 부담을 주는 제3자 계약도 유효해요. 자, 동그라미 2번이 워낙 많이 나왔고, 계약 당사자가 누구야? 요약자와 낙약자죠?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 같은 말 수익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입니다. 채권에 관해서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면제해주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해서 유효합니다. 28에 나왔던 거죠.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을이 이제 A에게 채무를 면제해 준다는 거죠. 채무 면제하는 계약도 유효합니다. 근데 을이 A한테 돈 1억을 받을 돈이 있었어요. 채권자, 채무자야. 돈을 빌려줬어요, A한테. 채권자, 채무자. 그러면 채무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채무를, 야, 돈 갚지 마라. 면제해주면 이 사람에게 이익이 발생하잖아. 이런 경우도 이 사람에게 수익이 발생하니까 채무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가능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갑이 똑같아요. 갑이 1월 1일 날 이 집을 1억에 팔아요. 매매하고. 그러면 2월 1일 날 이행기를 정하면서 내가 소유권 이전 해줄게. 1억. 해줄게. 그럼 너는 A한테 받을 돈 1억 이거 채무 면제시켜라. 하니까 좋다. 그래 내가 채무 면제시켜줄게. 라고 합의하게 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유효합니다. 채무 면제시켜주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해서 유효합니다. 그 두 개는 잘 기억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갑니다. 이제 성립해서 효력으로 갑니다. 자, 효력으로 가면 이제 갑의 권리 의무, 을의 권리 의무, A의 권리 의무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시험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자, A의 권리 의무는 이행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요거밖에 없어요. 즉 수익 의사 표시한 때 이 손이 발생하고 이거는 없다. 이게 거의 답입니다. 자, 가보죠. 효력에서 방가로 1번에 수익자의 권리 취득. 수익자는 언제 취득한다? 수익 의사 표시한 때 취득한다 그랬죠. 그게 539조. 자, 539조 제1항 박스 안에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낙약자입니다. 낙약자 을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는, 자, 줄거보죠.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죠. 제3자가 직접 을에게 수익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이 이제 채무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3자는 채무자 을에게 직접 1억 이행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작년 32에 나온 거죠. 제2항 전항의 경우 무조건 전항 그러면 1항이니까 제목으로 바꾸고 읽어요. 제목이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바꾸면 되겠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제3자 A가 채무자 같은 말 낙약자 을에 대해서 계약이익 받을 의사표시한 때 발생한다. 바로 이거죠. A가 을에게 수익하는 의사표시한 때 1억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그리고 541조 워낙 중요하고요. 자, 539조 2에서 출근나간다.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할 후에는 당사자는 1을 2가 계약이야. 계약을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를 못합니다. 워낙 자주 나온다. 자, 이건 이제 보험계약 생각하면 쉽단 말이야. 갑이 이제 을과 꼬박꼬박 이제 보험료를 냈어요. 보험회사에. 자, 그러면 갑이 사고가 나면 1억 받기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2, 3년 지나가지고 갑과 을이, 그러면 A는 자,
수익 A는 1억 받을 권리가 발생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한 2, 3년 있다가 갑과 을이 이 계약을 수익의사표시 후, 자, 계약의 내용을, 자, 사고 나면 1억 받는 걸 1,000만원으로 바꾸자라고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아니면 계약을 없애버려.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빵원이 되잖아. 이 사람은 손해보잖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이거 하고 싶으면 A의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계약을 감액, 내용 변경하면 안 되고, 자,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그게 541조야. 자, 제3자가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 갑과 을은 이를 계약을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를 못합니다. 자, 밑에 1번 내려온다. 제3자는 낙약자, 채무자에게 수익의사 표시하여야 낙약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합니다. 즉 수익의사 표시한 때, 오늘 했다. 오늘부터 권리가 발생해. 한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계약 성립 시로 1년 전으로 2년 전으로 소급해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소급 안 해야 오늘부터 권리가 발생합니다.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금 달라라고 한 때부터 권리가 발생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이제 5번 옵니다. 5번 까만 색깔 5번 동그라미 5번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확정돼서 언제 확정되죠? 수익의사 표시 후에는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를 못하면 소멸은 합의 해제 못한다는 거죠. 갑과 을이 둘이 합의로 해제하지를 못합니다. 합의 해제가 아니라 이 법정 해제는 가능해요. 자, 근데 자, 갑이 만약에 보험료 안 냈다. 보험료를 안 내면 보험회사가 법률 규정으로 해제는 가능합니다. 또 을이 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갑이 법정 해제는 가능해요. 그러나 합의 해제는 못합니다. 합의 해제는 못한다. 자, 방가로 2번 내려옵니다. 자, 제3자의 지입니다. 자, 제3자. 여기서 갑을 가장 많이 낸다. 중요 표시하세요. 제3자는 못하는 거, 그죠? 못하는 거, 해제권, 취소권 못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제3자는 계약 체결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줄거세요. 계약 취소권이나 해제권은 없다. 이게 매년 나오고 있잖아. 보세요. 31회, 32회, 33회 막 계속 나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하게 되면 발생하는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다. 또 원상회복 의무도 없어요. 자, 원상회복은 둘이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계약이 해제됐다. 그러면 만약에 자, 줄 거는 돌려줄 거는 갑이 을에게 돌려주고 을이 갑에게 돌려줘야 돼. A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원상회복 권리 의무는 없습니다. 왜? 당사자가 아니므로. 다음 그래서 오른쪽 2번 갑니다. 즉 낙약자가 제3자에게 급부한 후에, 급부는 이행한 후죠. 이행한 후에 만약 1억이면 1억 이행한 후에 만약에 계약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에도 낙약자는 요약자 갑에게 반환 청구해야지 제3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매년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은 갑과 을이 서로 청구해야지 제3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3번 갑니다. 자, 그러나 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죠. A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3번 그러나 수익의사 표시한 후에는 낙약자 을에게 직접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채무이행에 대해서 채무를 불이행하면 낙약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청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잠깐 했지만 이 계약이 이제 총칙에서 나오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진통착사, 유무치치는 누구에 대항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 그랬잖아.
선의 제3자가 아니니까 이게 통정의 표시로 무효가 되거나 착오나 사이강구로 취소되어도 이 사람은 선의 제3자가 아니니까 A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주장할 수 있다. 워낙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병으로 수업 안 하고 A로 수업한단 말이에요. 제3자 A는 제3자라는 이한계약으로 직접적 권리 취득함으로 주거돼요. 민법에서 제3자 보호규정 그게 비통 착사가 바로 107, 108, 109, 110 얘기야. 107조 비리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강박이나 또는 548조 1시간 이다 배울 거야. 해제에서 나오는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하고 자, 그 동그라미 판례에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다 설명했던 거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A죠. A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야. 계약 당사자 아니므로 출근나가죠. 계약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없다 잘라주고. 자, 그러나 수익의사 표시를 하면 수익의사 표시했으니까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죠. 여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다. 자, 동그라미 2번도 중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나 취소돼. 이거죠? 이게 무효나 취소가 되면 원상회복은 둘이서 해결해야 돼. 청사는 A에게 원상회복 청구할 수는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계약관계 청사는 즉 원상회복은 계약 당사자 갑을 당사자인 낙약자와 여약자에 이루어져야 한다 잘라주고. 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 A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제3자를 사행대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내려오죠. 요약자 이 사람이죠. 자, 요약자는 계약 당사자나 계약 체결한 당사자니까 해제권, 취소권 요거 다 있다는 거죠. 자, 얘가 만약에 미성년자다 취소할 수 있죠. 자, 의리 채무를 불이행했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요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 의무를 가져요. 즉, 자, 죽었죠. 낙약자에 대해서, 자, 낙약자가 채무자잖아. 채무자에 대해서 갑이을에게 2월 1일 날 돈 1억 이렇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행 안 해주면 계약 해지할 수 있겠죠. 즉, 낙약자에 대해서 제3자 A에게 1억 채무 이행 청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취소권이나 해제권 등 행사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보세요. 판례.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가 채권자잖아.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자, 이 사람이 채무 불이행했어요. 이행기에 1억 안 줍니다. 그러면 바로 계약 해지하면 되겠죠. 이 사람 동의 필요 없어요. 이건 당사자가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당연히 해지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작년 문제, 저작년 32회 제3자를 위한 계약 틀린 것. 자, 1번 아까 했던 거네. 제3자의 권리는 자, 제3자 언제죠? 수익의사 표시한 때죠. 자, 2월 1일 했다. 2월 1일 날 이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익의사 표시한 때 보험금 달라 내 청구권이 발생해. 자, 제1번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돈 달라고 수익의사 표시하면 그때부터지 계약 성립 시에 소급에서 발생한다. 이거 틀렸죠?
소급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소급 안 합니다. 소급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였잖아. 답이 1. 너무 쉬운 거예요. 2번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바로 이거잖아요. 제3자는 해제권 없다. 취소권 없다. 오로지 이행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 두 개밖에 없어요. 이손, 선이 두 개밖에 없다. 3번 채무자에게 수익의사 표시를 한 제3자는 누구네요?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죠. 채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의 채무이행도 청구할 수 있다. 이손 4번 채무자는 이건 아직 안 배운 거네요. 자, 이렇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어요. 자,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형성권은 기간을 안 정하면 10년입니다. 10년간 수익 의사표시 할지 안 할지 우리 답답하잖아. 근데 답답하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어른 A에게 너 수익 할래 안 할래? 자, 최고를 합니다. 최고권을 줘야지. 최고하면 이제 우리 법에서는 최고 받은 사람이 확답을 해줘야 돼. 확답을 안 하면 거절한 걸로 간주합니다. 거절한 걸로 반도하니까 A는 돈 안 받겠다는 거니까 갑한테 돈 주면 되겠죠. 자, 그걸 이제 밑에 540조부터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밑에 박스 보세요. 박스 맨 밑에 540조, 제540조. 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권. 자, 전조의 경우에, 자, 전조가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채무자는 낙약자입니다.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래 인조히 향수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부에 확실한 답을 제3자에게 주었죠. 최고할 수 있습니다. 예. 채무자가 그 상당한 기간 내에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한 때는 제3자가 수익자가 계약이 받을 것을 동그라미 거절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우리 법은 최고를 받은 사람이 답을 안 해주면 거절로 간주합니다. 귀찮아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거절로 본다. 그러면 다시 아까 문제에서 4번 올라가세요. 동그라미 4. 채무자는 무조건 상당한 기간 나오면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면 돼요. 외국이라면 한 달 정도, 약 일주일 정도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의부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540조. 5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된 병존적 나왔네요. 같은 말 뭐였죠? 중첩적 채무인수는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 여러분 지금 실제 매년 자 다음에 밑에 이제 자 낙약자입니다. 낙약자는 뭐로? 무조 채무자잖아요. 채무자니까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해야죠. 이행기에 이행 안 하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542조 항변권입니다. 자, 채무자 항변권. 채무자는 539조 계약. 여기죠. 요거. 539조 계약. 요게 이제 보상관계 계약입니다. 보상관계가 만약에 여기에 무효다, 취소다, 해제가 되었다면 이거 무효되었다, 취소되었다, 해제되었으니까 나는 이행 못하겠다고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당사자니까. 보상관계 계약의 항변으로 그 계약 이익 받을 제3자에게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1번 낙약자도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가진다. 끝 잘라주고 줄거세요. 수익자에 대해 직접 채무자니까 채무를 부담합니다. 다음 2번 요거죠. 2번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 보상관계 같은 말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항변사유인 무효가 되었다,
취소가 되었다. 동생항변권 등등으로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2번에 최고권은 조금 전에 봤고요. 자, 오른쪽 문제 보죠. 워낙 많지만,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매년 나와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한 문제. 매년. 애울 때 이제, 자,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 자, A를 수익자, 제3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계약 체결 당사자죠. 이걸 보상관계, 기본관계, 이게 계약의 내용입니다. 이게 유효해야 이렇게 계약을 이행하는 거죠. 이게 유효가 아닌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 갑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을도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관계 무슨 관계라 그랬죠? 대가 관계는 이 계약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자, 그럼 다 했어요. 가보자. 문제 1번, 여기 29에 한 4년 전 문제네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틀린 것.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이거죠? 수익 의사표시는 보험회사 을이죠? 을한테 해야지. A한테, 갑한테 하면 안 되겠죠? 수익 의사표시 상대방은 낙약자다. 이제 기본 용어 물어보는 거예요. 2번, 낙약자는 기본관계 같은 말을 보상관계, 기본관계에서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있다. 답이 2. 매년 답이 3번,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자, 얘가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갑이 바로 해지하면 되겠죠? 해지할 때 이 사람 동의 필요 없어요. 이런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 약자는 수익자 당연히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4번, 수익자는 제3자입니다.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야. 제3자니까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없다. 버리고죠. 계약 해지 못하니까 원상회복 청구권은 없다. 오로지 제3자는 이 손 두 개밖에 없어요. 이행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만 있습니다. 5번, 수익자는 요 약자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를 못합니다. 취소권 없죠? 취소권은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자, 을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을이 취소해야죠. 제한 능력자가 바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이죠. 이쪽이 취소해야죠. 얘가 제한 능력자다. 갑이 취소합니다. A는 취소권이 없어요. 다음 2번. 자, 요 약자 갑과 낙약자 을은 병을 수익자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어요. 항상 시험장에 가면 이 수익자를 병으로 낸단 말이야. 오시려고 그래요. 왜? 얘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수업할 때는 A를 수업한다고 그래요. 안 꼬이려고. 자, 병은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선의의 병은. 이 사람은 선의의 병이 아닙니다. 자, 가보죠. 1번, 갑은 대가관계하고 상관이 없죠.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의 기에 을에게 보답하는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가 없다. 2번,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네요. 둘이서 계약 해제하면, 자, 돈 주고받는 것은 둘이서 알아서 해야 돼. A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자, 을은 병에게 거부한 1억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1억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정확하고. 3. 병이 수익의자 표시한 후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 해제했어요. 계약 해제되면 이제, 자, 청산은 둘이서 해야죠. A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안 돼. 갑은 을에게 당연히 채무불이행을 입은 그거죠. 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다. 4번, 갑과 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됐네요. 요 계약이, 자, 109조 착오로 취소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해요. A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다가 돼야죠.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답이 4번이네요.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가 되면 병은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니까 병은 착오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가 아니라 속하지 아니한다. 답이 4.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병으로 하지 않고 A로 수업한단 말이에요. 선의의 제3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답이 4. 5번 수익의사 표시한 병은 을에게 수익자의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뭐 요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자에 의한 계약을 마치고 조금 쉬었다 가고 계약 해지하러 갑니다. 좀 쉬었다 하죠.